정말 진짜 한 40번, 50번 본 것 같아요. 진짜 영화 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준 영화인데 이게 진짜 어렵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성식입니다. 6+1 로우 영화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가 살인의 추억과 에어리얼 로물루스.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제 제가 영화 감독을 하기 위한 그 계기가 된 영화인데요. 네. 그다음에 에어리얼 로물루스. 에어리얼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번에 극장에서 한 3-4번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장르적으로 너무 뛰어난 페데 알바로주 감독인데 맨 인 더 다크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 두 작품 중에 당연히 살인의 추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인생 김지훈 감독님과 장류젠선 감독님이신데 달콤한 인생도 제가 20살 초반 때 극장에서 봤고 DVD도 수령하고 있는 아주 좋아하는 영화고 몇 번이나 돌려본 것 같아요. 그 코멘터리도 많이 듣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잠도 제가 작년에 제 데뷔 전에 유지선 감독님이 데뷔를 했었는데 한국 영화 같지 않게 좀 드문 아주 매력적인 공포 영화여서 저는 오히려 저 취향은 더 공포 쪽에 더 취향이 있어서 잠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갱스터 리들리 스콧과 시카리오 드니 빌레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카리오를 되게 좋아하시고 매력적이라 생각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카리오 매우 매력적인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 두 번째 시리즈도 저는 아주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리들리 스콧 감독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에얼리언이나 블레드 에디터나 뭐 이런 작품을 생각하는데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 작품의 아메리칸 갱스터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영화를 매번 반복해서 보는데 막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영화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메리칸 갱스터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배트맨 맨 리브스와 그 다음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인데 더 배트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배트맨 시리즈 워낙 광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 코믹스도 많이 사서 보는 편이고 또 두 작품 다 블루레이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무래도 저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봉준호 감독님 작품 중에 기생충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저희가 또 조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억이 또 나는데 새록새록 기생충으로 선택하도록.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하 감독님과 이제 머니버 베넷 밀러 감독님. 제가 스포츠는 축구밖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야구 영화라고 해서 머니볼을 봤는데 막 스포츠 영화를 기대하고 봤는데 엄청난 그 스포츠 뒷세계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인데 그게 마치 저는 뭔가 액션 영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래서 매우 재미있게 봤고 그다음에 엄태하 감독님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인간 군상들의 그 집에 대한 집착과 그게 저는 좀 몰입이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자가도 없는 상태라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공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2와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 제임스 카메론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초로 비디오 VHS로 본 영화예요. 그러면서 화질이 이렇게 좋은가 라고 첫 경험을 했던 그 느낌이 그리고 저희 집이 아니고 어디 부잣집에 가서 부자 친구 집 밑에 아는 형 집이었나? 가서 처음 봤는데 그게 너무 리얼하고 액션과 그 그래픽과 그런 것도 너무 놀라웠었고요. 테넷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듣겠느니 막 그런데 저도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 하는데요. 근데 테넷의 매력은 그 액션 첩보와 멜로와 그리고 SF 모든 장르들이 혼합되어 있는 영화라서 저는 그걸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장면, 몇 장면 때문에 저는 즐기는 건데 특히 그 카체싱 장면이라든가 그 OST를 듣기 위한 루드윅 고란솔의 OST를 듣기 위해서 자주 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테넷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프리즈너스 드니 빌레브와 사이비 양상호 감독님. 저 드니 빌레브 작품들은 다들 시카리오랑 얼라이벌, 컨택트를
또는 듄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가소평가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리즈너스가. 저 드니 빌리브의 프리스는 가장 좋아하고 또 자주 보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성 감독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때문에 감독님의 팬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부산행 연출부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이비도 지금 제 그냥 세계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좀 다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런, 지금도 그런 세계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사이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이상일 감독님과 다음 소위 정주리 감독. 분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본 영화 중에서는 그 매해마다 꼬박꼬박 챙겨보는 영화인데요. 그 옴니버스 방식의 절제된 연출력과 집요한 그 배우들의 연기를 뭔가 디렉팅하신 이상일 감독님이 상상이 되면서 이거 자주 보긴 하고, 다음 소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서 더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졌고,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다음 소위 볼 때마다 마치 그 두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뭐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 이야기와 그걸 쫓는 형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선이 좀 남달랐었고 더 섬뜩하게 느껴졌고, 이런 일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다음 소위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님, 곤사토시 퍼펙트 블루인데, 박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마더랑 같이 개봉을 했나? 비슷한 시기였나? 하여튼 그래서 같이 그 시대 때 가장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박쥐도 저도 이제 각본집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블루레이를 소장하고 또 코멘터리를 아주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박쥐 같은 경우에도 뱀파이어물인데 그 안에 약간 멜로도 있고, 멜로였다가 또 판타지적인 느낌도 있었고 또 공포적인 뱀파이어적인 느낌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래서 가장 여운이 좀 남았고 뭔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곤사토시 퍼펙트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지만 되게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감정 연기들이 되게 뛰어난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박쥐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헤어질 결심. 센가치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가장 1순위에 두는 애니메이션 작품이고,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하고요. 헤어질 결심은 제가 또 조감독으로 또 참여한 작품인데, 처음에 찍을 때는 좀 처음에 찍고 감독님 같이 작업을 하면서는 뭐 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이 작품에 대해서 느끼면서 촬영을 했지만 이게 어떤 작품인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그렇게 들지 않았는데, 이게 찍고 나서 나중에 그 극장에서 보고 다시 또 따로 몇 번을 돌려봐도 마지막 장면이 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마지막에 박해일 선배가 바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듯하고,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는 박쥐 다음으로 저는 헤어질 결심을 생각해서 저는 헤어질 결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어 비 블러드, 그 다음에 칠드런 오브 맨. 데어 비 블러드 제가 워낙 또 이렇게 센 영화를 좋아하나? 센 영화 좋아하다 보니까 데어 비 블러드도 이 사람의 욕망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표현해준 작품인데, 그 결은 사이비아도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결 작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칠드런 오브 맨은 제가 만약에 SF를 찍는다면 이런 SF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작품인데, 근데 항상 제 인생에서 좀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욕망에 대한 표현을 잘 표현한 영화라서 데어 비 블러드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븐, 그 다음에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인데, 데이비드 핀처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저는 조디악보다는 오히려 세븐을 더 좋아하는데, 이게 또 촬영적인 면,
비주얼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시대에 찍은 작품이 지금 봐도 정말 때깔이 훌륭하고 정말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은 촬영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 카우보이 비밥은 뭐 다들 이제 TV판을 좋아하시겠죠, 카우보이 비밥. 근데 오히려 저는 천국의 문 보면서 일본 재팬 애니메이션의 약간 뭐랄까 버블 경제 시대 때 있던 애니메이션의 향수를 약간 불러오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서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데이비드 핀처가 한 작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세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셔터 아일랜드 마틴 스콜세지와 마더 봉준호 감독. 이 두 개, 셔터 아일랜드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전혀 모르는 친구랑 같이 본 기억이 있는데 소설을 읽지 않았죠, 그 전에는. 근데 이게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 대단하신 게 딴 작품도 똑같이 특히 셔터 아일랜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입장에서 막 살아가는 듯한, 그 병원을 탐색하고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들,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고, 마더 같은 경우에는 쇼킹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 작품 중 통틀어서 제일 쇼킹한 작품이었고, 저는 기생충보다 저는 마더가 더 쇼킹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경계의 선을 넘어서 하는 작품인데, 저는 그래서 진짜 고민이네 이거. 그래도 매해 자주 보는 영화인 마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네미로 길레모르 델 토로와 바스터즈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인데, 저는 길레모르 델 토로 영화 중에서 뭐 쉐이프 오브 그거랑 이제 뭐 헬보이, 크로노스, 뭐 여러 가지 고딕 장르적인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판타지 공포물의 정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파네미로 생각하고, 제가 천박사 했을 때 미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따라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즐겨 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쿠엔틴 영화 중에서는 킬빌도 다 좋지만은 바스터즈 오프닝 씬인가 그 프랑스 농장에서 프랑스 식민지 그 반역자를 잡으러 왔나? 그 밑에 있고 그 다시 나치들이 와가지고 그 검열을 할 때 그 서스펜스를, 그건 진짜 영화적인 편집과 촬영, 그 다음에 서스펜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처럼 이런 서스펜스를 극대화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스터즈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플래시, 그 다음에 레옹. 약간 머니볼 얘기했을 때랑 마찬가지인데, 제가 음악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위플래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액션 영화 플러스 스릴러, 오히려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정말 시간 가지 모르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이 젊은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집요함과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영화로 생각하고, 레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비디오로 본 영화일 건데 극장에서 재개봉해서도 봤고, 이것도 블루레이를 소장해서 자주 보는 영화인데, 킬러를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정말 멋있게 표현하는 영화는 드문 것 같았어서, 저는 레옹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레옹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좀 DC 시리즈를 매우 선호하는 편이고 DC 만화책도 즐겨보는 편인데, 맨 오브 스틸과 다크나이트입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님은 액션을 정말 잘 찍으시는데, 특히 슈퍼맨의 액션을 기존의 틀에서 완전 벗어나서 새롭게 구성을 한 최초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맨. 그래서 맨 오브 스틸도 슈퍼맨의 쾌감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는 저희가 히어로물과 배트맨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맨 리브스의 더 배트맨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를 제가 그때 고향에 있을 때인가, 그래서 부산에, 제가 울산인데 고향이 부산으로 친구들과 차를 타고 아이맥스를 보는 여정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자주 봤던 영화 같습니다, 다크나이트. 그래서 다크나이트로 선택하겠습니다. 16강이네요. 바스터즈와 레옹.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때 바스터즈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바스터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갱스터와 사이비. 아직
우리 사는 세상이 아직도 저는 좀 염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사이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쥐와 홈코리트 유토피아. 얼마 전에 엄태하 감독님과 같이 영화제를 한번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박쥐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나이트 대 데어얼비 블러드. 제가 다크나이트는 정말 진짜 한 40번, 50번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다크나이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넷과 잠. 그래도 극장에서 좀 여러 번 영화인 테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헤어질 결심과 살인의 추억. 이게 진짜 어렵네요. 살인의 추억은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준 영화인데, 헤어질 결심은 영화도 좋지만 영화하는 과정에서의 기억 때문에 제가 감독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뭔가 그거를 좀 알려준 영화인 것 같고, 그게 영화에 잘 표현된 것 같고 항상 배우고 반복해서 보는 영화인데 저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생충 대 이제 다음 소위. 둘 다 이제 암울한 현실을 좀 그리는 영화이긴 한데 기생충 같은 현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생충을 선택하겠습니다. 세븐 대 마더. 세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지만 오히려 마더를 더 자주 봤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마더를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본 경험도 있었네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되게 마더를 보고 이런 한국 영화 있구나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 어머니께서 촬영을 잘했다라는 말을 들은 영화가 마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더를 선택하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대 바스터즈. 둘 다 결이 아주 많은 다른 영화인데, 그래서 헤어질 결심하고 헤어질 결심을 본 뒤에 왠지 사람이 뭔가 성숙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영화인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은. 저는 헤어질 결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넷 대 기생충. 아쉽지만 테넷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생충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나이트 대 마더. 그래도 마더도 좋은 작품이지만 논란 세계를 처음 입문시켜준 저는 다크나이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 대 박쥐. 둘 다 종교적인 영화 느낌이 있는데, 박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독 박찬욱 감독한테 또 박쥐를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종종 얘기했던 것 같아서 저는 박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대 헤어질 결심. 둘 다 같은 감독님이시네요. 근데 저는 최근에 자주 본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박쥐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나이트 대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래도 저는 제 배트맨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기억 때문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한스 짐머의 OST를 종종 듣는 입장으로서 다크나이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이네. 다크나이트 대 박쥐. 둘 다 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고, 제가 영화를 한창 많이 볼 시절에 극장을 아주 반복해서 갈 시절의 영화인데, 다크나이트도 친구들이랑 본 기억도 있고 박쥐도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일반 입장에서 박쥐를 봤을 때 되게 웅장하다는 느낌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웅장함과 섬세함과 격정적인가, 되게 뭔가 축축하고 암울하고 뭔가 내가 제가 있는 듯한 느낌과 마지막에 구원받는다는 느낌까지 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이제 두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약간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원래 평소 생각하시던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저는 박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예. 제가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박지희가 인생 영화로만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잘 혼합되고 또 새로운 장르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예. 오늘 월드컵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주저리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영화들을 전부 다 제가 극장에서 본 영화고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다면 유플러스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유플러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